예술교육 커리큘럼과 전시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획 없이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획한 후에 체계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서 AI의 도움을 빌려서 한번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감마 앱이라는 그 AI가 PPT를 만들어주는 그 챗 GPT랑 비슷하긴 한데 PPT라는 포맷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 감마닷 앱이라는 데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프롬프트로 생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200 크레딧을 가지고 있네요. 환경 미술을 주제로 한 15주차의 아동미술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어. 초등학생 대상이다. 16주차에는 학생 작품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싶어. 그래서 커리큘럼과 전시 기획안이 필요해.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전시회 한 켠의 무대에서 연극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100자밖에 못 쓰네. 이게 챗GPT처럼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런 건 다 뺍시다. 오, 100자 됐어요. 요걸로 자 뭐요? 응답해. 뭐 준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 인터넷이 안 되는가? 했다 치고 요렇게 아까 사실 쳤었는데 개요를 요렇게 이제 짜줬어요. 수업 커리큘럼의 개요, 15차 내용 및 목표, 학생들이 배울 기술과 개념 소개, 전시의 기획안, 목적, 주제, 전시 교육 커리큘럼과 전시회의 스토리.
이게 목적 주제 앞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연극도 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속 테마를 골라야 돼. 테마를 골라봅시다. 이런 느낌이군요. 이것저것 테마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테마를 골라 보겠습니다. 계속 얘는 그냥 멈췄네요. 오, 끝났어? 끝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 하고 끝났구나. 여섯 쪽 하고. 막 엄청 큰 보호를 짜주지는 않네요. 근데 아무튼 PPT가 나왔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 화면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ESC 종료. 얘를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여기 오른쪽 위에 상단 점점점 내보내기를 누르면 PDF로 내보내거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성능이 PPT라는 간략한 문서를 만든다라는 도구로 보면 기능이 좋은데 그 안에 양질의 글을 쓰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챗GPT만큼의 성능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긴 게 나왔습니다.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막 엄청 어디 제출할 수 있는 상태의 글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략하게 무언가 조금 노고를 덜어야 된다 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글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수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개요를 짰는데 되게 총체적인 나누기인데. 15차 커리큘럼의 개요, 수업 내용 및 목표, 환경미술 전시회 기획안. 전시회가 있고 교육 커리큘럼이 있고 연극도 할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포괄하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 커리큘럼 및 전시회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스토리가 필요하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기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원래 여기에 전시회 스토리가 짤막하게 들어갔었는데 얘는 지우고 전시의 목적과 주제, 형식 및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선택 및 배치 계획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연극은 아동들이 진행하는 내용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스토리를 짜보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환경미술에 관한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써봤어요. 일단 기승전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 제시를 했는데,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더워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불쾌지수가 점점 올라가니까 행동을 더 아무렇게나 막 하고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막 버리고, 그런데도 주인공 아이가 있어서 주인공 아이는 분리수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고, 길고양이한테 밥도 챙겨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동네 박수 주는 할머니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와. 그래서 식물이랑 동물이 다 추워서 죽어버렸어요. 이 주인공 아이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요. 약간 성냥팔이 소녀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 거대한 서린이 나타나서 따뜻한 난로와 땔감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서린은 사실 할머니였어요. 박수 줍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히어로였어요. 주인공을 지켜주고 주인공이 약간의 온기를 느낄 때 시간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열대야였던 아주 더운 때로 돌아간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을 계몽하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이고요.
이걸로 아동들이 연극도 했으면 좋겠고 이걸 주제로 미술 수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주차가 있다라고 하면 앞에 10주 정도는 미술 수업을 하고 뒤에 5주 정도는 연극 연습을 하고 발표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교육적 의의와 학생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재미의 요소,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연극을 준비하는, 그리고 무대 미술을 준비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의 스토리고, 이미 스토리를 짰는데도 기승전결로 분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챗GPT는 그에 따른 이야기를 조금 써 줄 건가? 그냥 정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요약을 해줬어요. 요약을 해줬고, 만약에 이 스토리로 전시 디자인을 구성해줘 라고 하면 전시 동선 정도의 이제 구획을 나눠주는데, 그 이제 구획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지구의 모습이고요. 처음에 그렇게 있고, 주인공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아카이빙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얼음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주인공을 도우러 나타나고,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내용이죠. 회복된 지구의 미래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캠페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중에 회복된 지구의 미래는 빼버리고 1, 2, 3, 4, 5단계 구성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 구성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연극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한 대화도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를 넣자. 그러면 그냥 이 스토리를 넣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인공의 이름을 정해줘. 왜 서연이죠? 도대체 아무 맥락이 없는데? 영어 이름으로 정해줘. 진짜 잘 모르겠다. 보미로 하겠습니다. 답정너였나?
분리수거가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 스토리로 범위로 하겠다에 대답이 없네. 이런 대답을 해야지. 다 좋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주차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니까 15주차의 커리큘럼을 좀 짜보겠습니다. 꽤 이게 수정을 하느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 같긴 한데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는 게 약간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가로 배치가 좋았나?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차의 커리큘럼 내용을 넣고요. 전시 기획안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시 전에 15차의 내용을 뭘 넣으면 좋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15차에 대한 걸 내가 또 물어봤지. 이전에 물어봤어. 여기서부터 물어봤어. 이런 대화를 사실 먼저 했어요. 초등학생에게 인기 있을 법한 미술 수업 커리큘럼 15차를 갖다줘. 시각적으로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경각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배울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줬죠. 저에게 15개의 내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막 엄청 스토리가 있진 않아요. 그냥 뭐 환경을 주제로 한 얘기들이 막 이제 나와 있는데 대화를 조금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차원에서 나눠보기 시작하면 못 나눌 건 없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스토리를 소설처럼 이제 써줬어요. 환경 우주인이 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환경의 소리? 이 문장 자체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알긴 알았고 이름이 왜 픽셀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소리랑 픽셀이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금 생소한 스토리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 포착했어요. 친환경 히어로가 갑자기 왜 등장해? 갑자기 왜 등장하고 소년이 왜 모험을 하지? 이런 이제 포착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대로라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구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도래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다시 이제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타임슬립 형식을 좀 취해보자라는 생각을 요걸 읽다가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동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보다는 다짜고짜 1회차에 무언가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화도 좀 나눴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을 하는, 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난 색칠부터 하고 싶은데 뭘 뭐 만들기부터 하고 싶은데 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이 챗GPT가 공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어, 너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걸 기본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조금 바꿨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불필요한 쓰레기를 어디서 가져오냐,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 가져올 곳이 없어. 그래서 저런 것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못 바꾸기 시작합니다. 못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 몇 가지를 내주고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봤어요. 다른 주제의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 힌트를 얻은 게 전시 준비를 그냥 5주 동안 하는 방법도 있구나. 오, 이런 커리큘럼이 있다니? 라는 것도 브레인스토밍으로부터 좀 얻어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서, 어, 요, 요 얘기를 읽다가 조금 변경된 스토리를, 어, 제공을 조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글을 분명하게 쓰고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조금 등장인물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어서 그게 이제 우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제 뭐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누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PPT의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챗GPT랑 한 45개 정도의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중에서 그래도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15개를 추려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를 정해서 기승전결을 만드는 것도 조금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싶어서 요걸 구성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커리큘럼의 순서를 바꿔줘. 기승전결에 따라서 스토리는 다음과 같아. 어떤 스토리를 쓸 거냐면 이 스토리를 쓰기로 했죠. 이 스토리를 써서 오케이.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흐름을 줬어요. 다섯 개의 흐름을 좀 어울리는 것들끼리 나열을 해봅시다. 마인드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선택해서 환경미술, 자연의 색채 탐험, 친환경 봄이의 모험, 모험을 왜 해? 동네 탐험, 갑작스런 빙하기의 도래, 할머니의 마법, 환경 캠페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그리고 15개를 어울리는 순서로 재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연의 색을 만들어라. 쓰레기 소년의 모험. 이거는 동네 탐험이 되겠고요. 이거는 환경 캠페인 되겠습니다. 비행하는 종이 쓰레기. 동네 탐험 하다가 알게 되겠죠? 바다의 신비는 빙하기에 어울리는 것 같진 않고 요런데, 환경 친구들 대모험은 빙하기에서 알게 될까요? 빙하기, 바다의 신비도 빙하기에서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를 디자인해보자. 미래의 도시? 친환경 미래의 도시? 캠페인. 우리 동네 동물 친구들, 죽어간 동물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살려준 동물 친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네 탐험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고요. 플라워 아트의 신비, 할머니가 지킨 식물들. 쓰레기로 만든 비행기. 비행기 왜 자꾸 만들지? 아, 이 두 번 나온 거구나. 쓰레기 만들기 지워. 환경 히어로의 모습. 할머니의 등장. 자연 속의 보물. 자연 속에서 보물을 찾아보자. 우리 동네 색칠북 만들기. 동네 탐험하시고요. 지역 사랑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 15개를 잘못 추렸네요. 모질라다 모질라. 지구의 아름다운 사계절. 나만의 나무를 그려보자. 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5, 15, 2개, 4개, 2개. 할머니의 마법, 환경 캠페인, 지구의 사계절을 그려보자. 지구의 소중한 사계절? 소중한 사계절. 지금 너무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대략 이런 구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하나밖에 안 지웠네. 아, 하나밖에 안 지웠구나. 1, 2, 3, 4, 5, 6, 7, 8, 9, 10번이 지워진 거구나. 11, 12, 13, 14, 15, 10번이 지워진 거였어. 자, 백업 말고 이제 연극 연습.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흥미가 없을 것 같은 거는 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수업 내용 목표, 수업 목차. 여기에 저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1. 자연의 색채 탐험. 2. 봄이의 동네 탐험. 빙하기의 도래. 할머니의 마법. 환경 캠페인.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15차 수업 커리큘럼 이렇게 요거 이제 5개 나눠서 쓸 거인 거죠. 하나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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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여기에 다시 자연의 색채 탐험, 봄이의 동네 탐험, 빙하기의 도래, 할머니의 마법, 환경 캠페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연의 색채 탐험, 1에서 2주차 수업 계획. 일 주차 세계 이야기. 자연의 색. 자연의 다양한 색감을 조색을 통해 만들어 본다. 2. 주차 자연 속의 보물.
지구를 둘러보며 주변에서 찾은 자연 소재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본다. 돌, 나뭇가지, 나뭇잎을 이용한 환경 미술. 자, 이렇게 1, 2주차.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뭐 들어가는 거야? 3, 4주차 쏠게. 3, 4, 5, 6주차. 3주차. 쓰레기 소년의 모험 아니잖아요, 그죠? 봄이의 동네 탐험. 봄이의 동네 탐험.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인물 조형을 만들어 보며 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 본다. 4주차. 비행하는 종이 쓰레기. 비행하는 종이. 뭘로 만들 거냐면 재생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곳을 따라서 마을을 관찰한다. 3, 4, 5주차. 우리 동네 동물 친구들. 동네의 동물들. 관찰한 동네의 동물들과 길고양이들을 만들어 본다. 길고양이의 밥그릇과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만들어 본다. 육주차. 우리 동네 컬러링북 만들기. 동네의 건물과 환경, 소중한 모습을 남기고 색칠할 수 있는 도안을 만든다. 그 다음에 빙하기의 도래. 빙하기의 도래는 지금 3, 4, 5, 6, 7, 8주차. 수업 계획. 7주차. 환경 친구들. 빙하기. 겨울 환경 친구들. 겨울에 사는 동물들. 극지방의 동물들.
남극과 북극에만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만들어 본다. 이 친구들은 너무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발주차. 바다의 신비. 얼지 않는 바다. 빙하기가 오면 사실 바다가 제일 따뜻하다. 사람도 심해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심해의 동물들을 만들어 본다. 동식물. 식물이 있나 근데? 동식물들을 만들어 본다. 극지방에 식물이 있나요? 암튼 빙하기. 너무 추워. 눈 오고 막. 너무 추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할머니의 마법. 할머니의 마법. 이거 몇 주차지? 9주차, 10주차. 9주차, 10주차. 수업 계획. 꽃잎의 신비. 9주차. 꽃과 잎의 신비. 플라워 아트를 해본다. 3D 아트로 표현해본다. 할머니가 수집한 식물들. 구주차. 그 다음에 소중하게 수집한 식물들. 10주차. 환경 히어로. 박스를 줍는 할머니와 눈속을 헤치고 나타난 서린의 모습이 오버랩 되도록 표현한다. 환경 캠페인. 할머니는 시간을 돌릴 수 있다. 11주차부터 15주차까지
11주차 시드밤 마술 시드밤 마술 시드밤을 만들고 동네에 투척해서 황무지를 꽃밭으로 만들자. 12 주차 지구의 사계절과 나무 한 그루 나무의 생애 사계절이 있는 지구의 모습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한다. 13주차 미래의 도시 디자인 열대야가 반복되다가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닌 친환경 미래에 대해서 미래 도시에 대해서 토론하고 디자인해본다. 14주차 연극 대본 만들고 역할 정하기 전체적인 스토리를 동네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극을 개최한다. 15주차 역할별로 연극 리허설 배역을 정하고 실제 연기를 해본다. 오케이. 이렇게 가상으로 조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감마 앱이라는 PPT 도구도 사용을 해봤고 여러 이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마인드맵을 구성하는 도구들이 뭔가 브레인스토밍에서 뭘로 가는데 마인드맵 그룹핑으로 가는데 조금 효과적인 도구가 있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그 와중에 감마 앱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챗GPT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해봤고요. 이런 이제 방식으로 무언가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개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전시의 기획안을 쓸 차례네요.
아까 전시를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를 해줬었던 것 같은데 전시 소개 어딨니? 전시 디자인을 해줘. 전시 디자인을 해줘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음, 전시를 먼저 소개를 해야겠어요. 전시 디자인. 입구. 전시의 목적. 전시 디자인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섹션과 세 번째 섹션. 마지막 섹션은 됐어. 출구. 감사의 인사. 연극 무대 필요하다. 연극 무대. 아이들의 연극 무대.
전시 스토리를 대본으로 표현한 연극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더워지는 지구의 모습. 화면에는 지구의 더워지는 모습을 투영하고 사람들의 불만과 환경 파괴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전시한다. 주인공의 노력과 보미의 노력과 주인공이 보미가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배출을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모습을 담은 그림과 사진 전시. 주인공이 할머니와 마주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 전시. 얼음 시대에 돌에 썰인이 나타나는 장면을 크게 전시하며 얼음으로 뒤덮인 지구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주인공이 받은 따뜻한 난로와 딸감을 강조한다. 얼음 시대 갑자기 그래 할머니가 주는 건데. 세 번째 섹션 할머니의 비밀과 보미의 캠페인. 할머니가 주인공을 도우러 나타나는 모습. 할머니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주인공이 열대야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포스터 및 사진 전시. 감사의 인사. 보미가 할머니에게 하는 감사의 말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지구를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스토리 나왔고요. 그 스토리로 전시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이렇게 15주차를 준비한다. 작품 선택 배치는 좀 더 고민해본다. 연극도 고민해본다. 종합적인 결론 및 차별점. 의 정도로 해볼까요? 흥미가 있을 법한 히어로물과 타임슬립 스토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시각미술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전시와 연극 무대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방문객 중 지원자도 미리 신청받아서 연극 배우로 섭외할 수 있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이 커리큘럼과 전시의 목적이 뭐야? 주제의식은 뭐지? 왜 대답을 안 하지? 말을 들었나?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육. 결국에 이 감마라는 거는 그냥 구획 정도를 나눠주는 역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기능은 아직 문장 쓰는 것 자체가 별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챗GPT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서 채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마와 챗GPT의 콜라보. 창의적 표현과 공감. 전시를 위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고 자연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팀워크와 협력. 학생들은 연극 연습을 하고 하는 경험을 통해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경험하고 배웁니다. 전시의 주제의식.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채웠다. 이것도 채웠다. 이것도 채웠다. 이것도 채웠다. 아, 이거 못 채웠네. 수업 내용 목표가 여기 들어갔었네. 그러면 얘를 떼다가 여기에 넣는다. 그리고 얘는 지운다. 교육 및 전시의 주제의식 이렇게 넣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글자 수를 조절한다.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내용이 이제 완성되었고, 여기에 이제 어울리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첨부하고 폰트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AI가 그래도 브레인스토밍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도 꽤 도움을 준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